그 제휴목은 이제 모건 스탠리 차도 네. 12단 인증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분기 중에 1월 달에 3월에 엔비디아 쪽에서 방문을 했었고요. 못해도 너무 못하니까 저 기술적인 어떤 자문이나 이런 지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하이닉스보다 그래도 투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사님, JP모건은 21일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HBM3 12단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다. 3분기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JP모건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보면은 12단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JP모건 쪽에서는 12단 인증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생산이 2분기에 시작될 것 같다. 아마도 5월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트렌드포스도 역시 5월 중에 12단 인증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 가장 이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했던 때조차도 2분기 중에 얘네는 결국 그러면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그 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시장하고 기사 나왔던 거 보면은 1월 달에 엔비디아 쪽에서 방문을 했었고요. 네. 3월에 한 번 더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감사를 받았는데 그걸 감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뭐 하면서 점수까지 누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점수는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은 되게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전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삼성한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이 못 만드는 거를 약간 즐겼던 측면도 있지만 못해도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기술적인 어떤 자문이나 이런 지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 말에 삼성그룹에서 그 HBM4 같은 경우는 원C 나노 네. 기술을 도입을 하고 아예 네. 그 다음에 HBM3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1A 버전을 갖다가 네. 칩을 아예 설계를 다시 하겠다.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아마도 그거 때문 아니었나 싶어요. 엔비디아 영향으로. 그래서 칩 설계 다시 해가지고 테스트 받아서 8단, 뭐 이제 12단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번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하이닉스보다 그래도 투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왜 덜 빠지느냐? 네. 엔비디아의 향기가 전혀 묻어있질 않아서 그런 거죠. 하이닉스는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데 왜 그렇게 박살이 나느냐? 엔비디아가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파인데 지금 제가 왜 삼성전자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느냐? 레거시 반도체 그 가격 올라가는 거. 네. 이구한 신정책 때문에 중국에서 쇼티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보고 주변 사람들 중국 쪽에 지인들 통해 서 체크해본 거에도 DDR5를 갖다가 창신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거보다 훨씬 사이즈도 크고 안 된대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첨단 쪽은 아직까지 우리가 강하고 또다가 또 이관신 때문에 중국 쪽은 스마트폰 쇼티지 나오고 뭐 이러면서 교체도 좀 많이 됐는데다가 올 10월 달에 윈도우 10이 종료가 되죠 서비스가. 네. 그러면 11으로 하게 되는데 아마 PC들 그 2020년 전후에 산 것들 특히 기업체에서 산 것들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교체 수요가 또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레거시 쪽 좋아지죠. 근데 교체가 되는데 심지어 AI PC 쪽이 많아진다.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건 시간이 가면서 AI 쪽으로 넘어가는 건 대세일 테니까 그게 많아진다 그러면 레거시 쪽은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밸류상으로는 안 비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사님 요게 말은 많이 나왔잖아요. 1년 동안. 이번에도 양측이 아니냐, 이번엔 진짜 믿을 수 있냐 하셨는데 아까 말 속에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너무 못하니까 좀 기술 지원을 해서 새로 설계를 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이사님? 저도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막말로 얘기해서 직접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걔네들이 우리가 엔비디아가 도와줘서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갖다가 이제 듣고 이제 자료 보고 하면서 이제 뉘앙스에서 그래 쓴 것 같다. 엔비디아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확인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응을 해준다라는 게 기술 지원인지 자문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번엔 좀 엔비디아가 그동안엔 좀 약간 비협조적으로 나오다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그 보고서를 내면서 삼성전자의 투자 등급을 기존에는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외국인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현재는 관세 노이즈 때문에 다 묻혔고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관세 노이즈가 무서운 거는 이제 업황을 깰까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갖다가 뒤흔들어놔 버리게 되고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공급망 밸류체인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럼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뭐 업황이고 뭐고 거기다가 고율 관세에서 애플 200만 원 하던 걸 400만 원에 팔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이제 무너진 거고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어쨌든 JP모건도 그렇고 JP모건보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던 윈터 이즈 커밍의 모건 스탠리. 예. 거기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분위기 좋은데 그놈의 관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세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솔직히 뭐 트럼프가 고집 부려가지고 막말로 가게 되면 반도체가 뭔 소용이 있고 사실 뭐 다른 뭐 자동차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쵸. 사실은 그대로 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약간 뒤로 놓고 그래도 관세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1분기 저점,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 좋아지는 그림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BM3 관련해서 퀄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트렌드포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덧붙여 가지고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 그 다음에 윈도우 10 종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제 낸드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공급 가격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올렸죠.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올릴 것 같고 그 DDR5는 쇼티지 나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걸로 놓고 보면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화가 1472원 뭐 이렇게 찍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관세 노이즈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좋아질 거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바보죠. 네. 지금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도 다 지금 그 리스크 때문에 휘청이고 막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10%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만 놓고 그 다음에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바닥권 온 것 같다.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20%가 급감했을 거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익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에는 같은 보고서에서 3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실적 나온 거는 다 틀린 얘기 됐고요. 영업이익 6조 6천억, 6조 5천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나왔던 거는 낸드 가격 같은 이제 레거시적 반등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해가지고 스마트폰 효과가 좀 컸다. 갤럭시 25. 네. 그게 이제 AI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이제 그게 효과가 좀 컸다 그러고. 이런 것들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세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은 HBM3 12단 콜 테스트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 5월 얘기하니까 거의 5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 3월달 뭐 기사로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반응 괜찮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납품이 뭐 늦어도 한 3분기 중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분기, 3분기 가면서 좋아질 가능성 이거는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한 말도 안 하던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의 각오를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또 사실 좋았었어요. 잠깐. 그 중국 갔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 만나고 근데 중국 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했던 게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오너들 만났어요. CEO들. 맞아요. 왜 만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 쪽에는 반도체 칩이 필요하죠.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장 쪽. 그 다음에 여기 하만이라고 하는 스피커 업체 갖고 있죠. 네. 협력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업을 오너가 중국을 방문해서 했다라는 건 되게 상징적이다. 특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미국 가가지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이재용 회장은 중국 가가지고 영업을 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사실은 삼성의 현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 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만나가지고 영업을 할 데가 없잖아요. 다 TSMC에 가서 줄 서 있고, 네. 반도체 칩은 하이닉스 거 쓰고 있고, 애플이나 이런 쪽은 뭐 이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사직생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기대는 다 하고 있는데 HBM이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또 이제 뭐 2차 전지가 됐든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재용 회장의 그룹 장악력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주가에도 되게 부정적이게 될 거고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꺾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현재까지 보여진 모습은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 좀 해볼게요. 20만 원 이상의 주가가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로 18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이 SK 하이닉스 주가가 1분기 실적은 근데 시장 예상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하이닉스 주가 왜 이런 겁니까? 이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밸류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의 효과가 고스란히 하이닉스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실적도 서프라이즈인데 엔비디아도 실적 좋은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부러지고 있잖아요. 성장이 정체된 것, 뭐 성장은 약간 줄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AI 버블론 특히 이제 딥시크 충격 이후에 그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성장이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생기면서부터 하이닉스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 가지고 왜 하이닉스가 낙폭이 더 커? 그거는 삼성전자는 PBR로 보면은 지금 0.8배? 하이닉스는 요거는 지금 제가 그 만들 때 기준인데 1.62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좀 억울하긴 하죠. 근데 억울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연동된 측면이 있다. 워낙에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추가 급락이 발생해 가지고 1.4m로 늘어갈 때는 밸류 메리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관세가 진짜로 트럼프 말처럼 돼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네. 하이닉스도 주가 16만 원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 반등한 것 같고 네. 그 정도 밸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운 밸류는 아니다 사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보시기에 아까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투자성을 보셨잖아요. 그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차이가 뭘까요? 우선 레거시가 회복이 지금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HBM 때문에 주가가 반등했던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반등은. 네. 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에 대한 그 뭐라고 하지 흔적은 거의 없는 그쵸. 주가에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그 흔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빨랐던 거는 이제 PBR이 낮은 데다가 레거시가 반등을 하면 레거시 쪽에서는 단연 1등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HBM이 만약에 퀄통과 하고 하반기에 납품이 시작이 된다. 실적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럼 없던 HBM 효과가 하이닉스는 그냥 그 온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림이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삼성은 없던 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또 밸류업의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자보다는 하이닉스다. 근데 하이닉스도 지금 싸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밸류에서 정말 극단적으로만 가지 않으면 여기서 더 빠질까? 16만 원대에서 이거는 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사님 대만의 TSMC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살리기 위한 소방수로 나서서 미국의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세를 좀 피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TSMC의 딜레마죠. 그게 이제 기술 이전을 만약에 해주면 네. 토사급행 될 수도 있죠. 인텔이 성장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은 쫓아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 것 같고 지금 TSMC가 그래서 좀 주가도 좀 흔들리고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맘 같아서는 TSMC가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회사다. 저럴까요?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관세 100% 부과해. 그거 다 애플이 물어내고 엔비디아가 물어내는 거지 내가 물어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네. 대만 업체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또 안보에 지금 발목이 잡힌 거죠. 그렇죠. TSMC 입장에서는 좀 막말르게 해가지고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 이제 국가안보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제 레거시 쪽 보통 한 10나노 이상을 레거시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욕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 7나노 고인 정도까지만 용인해주고 그 밑에 것들은 이제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분리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한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인텔은 지금 뭘 해도 살려내기는 쉽진 않아요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만성적인 정체 구조라 가지고 그건 좀 쉽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하는 모양새만 좀 취하고 돈 뭐 일정 부분 투자하고 뭐 하는데 아씨 아무래도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인텔이 살아난다 그러면 삼성은 파운드리 저거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고민해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인텔이 살아나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굉장한 악영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삼성 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네. 삼성이 어려워진다 이게 아니라 삼성이 파운드리가 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인텔이 살아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7나노급 이하는 다 인텔이 해주고 고나노 쪽 그러니까 5나노 이하 이쪽은 다 TSMC가 해주고 이래버리면 삼성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좀 파운드리 쪽 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이사님 실제로 그 일각 시장의 일각의 의견으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냥 빨리 접어버리고 그쪽을 떼는 게 오히려 그 업체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양쪽을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파운드리를 어떤 식이든 좀 살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 칩은 시장이 이미 우리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글로벌 1위, 2위를 갖고 있다 해도 지금 보시면은 그 HBM의 그 소캠이든가요? 그 스마트폰에 이제 장착이 되는 HBM급 그 레거시 반도체 네. 그것도 지금 표준화를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글로벌 메이커로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삼성이 그나마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메모리 쪽에서 크게 일으켜줬고 파운드리를 어느 정도 유지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걸 버려버린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쪽은 굉장히 뒤로 확 처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죠. 왜? 대만에 의지해야 되고 대만에다가 그럼 비싼 돈 두고 해야 되고 하는데 삼성이 좀 전략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전략을 좀 바꾸는 것 같긴 하던데 첨단만 하려고 그러고 자잘한 건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삼성이. 네. 삼성 문화 자체가 그동안에 워낙에 잘 나갔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자잘한 것부터 해가지고 좀 기술을 축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물건 쌓아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 이게 과거 삼성의 패턴이었었단 말이에요. 메모리. 네. 근데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되게 약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 TSMC하고 삼성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까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까지 벌어진 거는 사실 그 차이가 되게 큰 거거든요. TSMC는 중소기업체들 아주 작은 데서도 요구하는 것까지 다 맞춤형으로 해가면서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질 변화를 좀 해가지고 저는 힘들더라도 끌고 가는 게 맞다. 근데 답 없이 그냥 그 정체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답 없이 끌고 갈 것 같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없애기 전에 일단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좋겠다. 그 작년 초만 해도 제가 유튜브 보다 보면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입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관심도에서 멀어진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미 반도체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이사님? 영업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미 반도체가 19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작년에. 네. 근데 이제 올랐을 때 그 논리가 그 HBM 쪽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 쪽에서 독점이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느 채널에선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글로벌 5대 장비 회사 네. ASML부터 시작해서 도쿄 일렉트로, TEL 뭐 몇 개 있잖아요. 네. 걔들보다 밸류가 훨씬 높았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점인 건 좋은데 네. 어떤 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만 해도 또 사실 그 ASML 그 자회사에서도 계속 만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들어오지 못했지만 또 한화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독점 구조가 깨졌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한화가 하이닉스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과해 보이기는 해요. 과해 보이기는 한다는 거는 앞으로 좀 수년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독점적인 지위는 가져가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이제 한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두들겨 맞은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에서는 얘기하는 게 하이닉스보다는 우리 요즘 이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쪽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납품 엄청나게 하고 올해 엄청 성장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먹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잠깐 이제 보다가 최근에는 잘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주가가 사실 오늘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돌발 질문하셔가지고 저도 답변한 거니까.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싸다 해서 뭐 단기 매매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센티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싸다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사님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좀 좋아질 때 나오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을 때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또 많은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물론 앞으로 더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첫 번째는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업의 성장에 관련해 가지고 개런티가 어느 정도 이제 되는지. 이를테면은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방산 산업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이 그동안에 기대했던 성장의 그림보다는 저는 조금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좀 줄였는데 요번에 주가 빠지면서 사실 저는 좀 한 2개 종목 정도는 좀 더 빠지면 또 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성장이 살아있는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림이 싸지면 사도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는 산업이라든지 또는 성장에 답이 없는 이미 사양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 주식 언제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는 굉장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주가가 흔들리거나 또는 빠졌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주식하고 또 이제 다른 섹터들 공부가 좀 되신 게 있거나 아니면 보시는 것들이 있으면 비교해 보셔가지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이런 쪽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사실은 외면하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드니까 보기 싫은데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오늘따라 예를 많이 드는데 어저께 제가 모 채널 출연을 했는데요. 어제 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채널이 엄청 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동접자 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여기에 딱 보니까 7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걸 근데 이제 이분들이 소중하니까 하겠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이게 그 모니터가 잘못된 거였는데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힘들 때일수록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웅달은 사실 이제 회원 숫자도 그렇고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동접자로 따지면은 또 사실 몰라요. 그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힘들 때 기회를 오히려 보실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시면서 힘들더라도 조금 기회를 갖는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훈 이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